8월 28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2% 상승한 2689.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762.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핀텔, 대봉LS, 더테크놀로지, TDS팜, 신시웨이, K런, 플랜티넷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상장 폐지 종목인 AT세미콘을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딥페이크 섹터입니다.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와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배로 늘려서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해왔는데 조만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여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최근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와 아동 성범죄 등의 각종 범죄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사유로 프랑스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보안 및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M83은 AI 기반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개발 업체인 디블런트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비가시성 워터마크 업체인 스냅테크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며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주주 수익률 35% 이상을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분기 배당 2,500원을 추진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진행할 때는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지속적인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중장기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달성하는 내용의 중장기 재무 전략도 내놨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우선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하여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준중형과 중형 차량을 중심으로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과 대형, 그리고 럭셔리 차급까지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제네시스의 경우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모든 차종의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안전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배터리 이상 사전 진단 기술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 수준까지 개발하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업체의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현대차가 여러 방안의 대대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자동차 부품 및 자율주행 등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헨즈코퍼레이션은 GM코리아와 3,64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는데요. 해당 계약 금액은 헨즈코퍼레이션의 최근 매출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대봉LS가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한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 및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상처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며 미세 상처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비만과 당뇨약 시장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받는 대봉LS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D&D 파마텍도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상승한 것이라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더테크놀로지와 TDS팜, K럼의 상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더테크놀로지는 어제도 호재 없이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며 최근 TDS팜을 비롯한 신규 상장주들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유한양행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 허가받은 가운데 재료 소멸로 인한 과대한 낙폭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필에너지는
삼성 SDI와 GM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필에너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 장비 수주 급증에 발맞춰 생산 시설을 확대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와 GM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바이오와 ADM 코리아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3상 임상계획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현대바이오가 최대 주주로 있는 ADM 코리아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꼼비는 정부가 내년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을 19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올해 예산이었던 16조 1천억 원에서 22% 늘어난 금액인 만큼 꼼비를 비롯한 일부 저출산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PSK홀딩스는 DS투자증권에서 신규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상승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PSK홀딩스에 대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증가 트렌드에 따른 구조적인 장비 수요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투자 의견을 바이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PSK홀딩스의 오늘 종가는 56,00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